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4일 수요일의 뉴스 매거진입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전화 통화를 하거나 화장을 고치거나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 미국 보험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운전을 하면서 전화 통화, 문자 메시지 주고받기 또는 음식물 먹기, 머리 손질, 화장 고치기, 면도하기 등 다른 일을 함께하는 운전자가 자그마치 전체 운전자의 81%를 넘었다고 합니다. 다른 일을 함께하면서 운전하는 것은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만큼이나 위험하다고 하네요. 바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안전운전보다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지구촌 소식을 묶어 전해드리는 매거진 스퀘어 안전운전 모드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IQ, 이 굉장히 논란이 많은 주제인데요. 영국 얼스터 대학교의 리처드 린 교수가 지능의 인종적 차이, 진화론적 분석이라는 논문에서 세계를 10개 지역으로 나누어 IQ를 분석한 IQ 세계 지도를 발표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한국, 일본,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인들의 평균 IQ가 105로 가장 높고 유럽인은 99, 동남아시아 87, 중동인 84, 아프리카인 67 등으로 조사됐다는 겁니다. IQ 전문가로 통하는 린 교수는 전 세계에서 발표된 620종의 테스트 결과를 근거로 이와 같은 IQ 세계 지도를 완성했다고 그 당위성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겨울의 온도가 IQ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추운 환경에 살았던 인종들이 생존을 위해 더 높은 수준의 지적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하는군요. 좋은 평가를 받은 한국, 중국, 일본인들은 이런 평가를 믿고 싶겠지만 인종주의적 편견과 저개발국가 자료의 부족 때문에 평가의 신뢰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천재는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에디슨의 명언이 더 가슴에 와 닿는군요. 다음 소식입니다. 호주에서 백상어의 기습 공격으로 자신의 머리가 백상어의 입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온 한 남자가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호주 언론에 따르면 에릭 네러스라는 이 남자는 호주 남부 해안 지역에서 다이버 복장을 하고 바닷속에 들어가 전복을 잡다가 백상어의 공격을 받았다는데요. 이 상어는 네러스의 머리를 한 입에 물고 그의 머리통을 완전히 입안에 삼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몸통 여기저기에 상어의 날카로운 이빨들이 꽂히면서 이 선혈이 낭자하게 흘러내리기 시작했는데 이런 비상 상황에서 네러스는 상어의 눈을 찔러서 상어 입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는군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네러스는 과다 출혈과 쇼크로 탈진해 있었지만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한국의 옛말이 있는데 이분이 신뢰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두 번째, 세계적으로는 세 번째의 부분 안면 이식 수술이 21일 파리 교외에 위치한 앙리몽도 병원에서 성공적으로 실시됐다고 프랑스 일간지 르 파리지앵이 보도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신문은 15시간에 걸친 이번 수술로 신경섬유 종증을 앓던 27세 남성이 코와 입, 턱, 뺨 부위를 이식받아서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최초로는 프랑스에서 2005년 11월에 개의 얼굴을 물린 여성을 대상으로 부분 안면 이식 수술이 됐고요. 수술팀은 지난해 11월 1주년을 맞아 수술이 성공적이라고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이 세계 두 번째 부분 안면 이식 수술은 곰의 얼굴을 물린 한 남성을 대상으로 지난해 중국에서 실시해서 또한 성공했다고 하는군요. 이런 수술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희망에 찬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내에서 이민 1세대와 그 이후 세대 간의 기부 문화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이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빈민구호 정책이 흑인이나 중남미계에 집중되던 1960년대에 이 상당히 궁핍했던 아시아계 이민 1세대는 지역사회 등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라서 아메리칸 드림을 일군 뒤 자선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1990년대 이후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자들은 자선행위의 소극적인 것으로 지적됐다는군요.
이 신문은 돈을 벌어 고향 가족과 친지들에게 보내던 이민 1세대와 개인의 주류 사회 편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후 세대 간에는 미국에서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남의 도움을 받을 때보다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가 더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베풀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매거진 스퀘어에 들어와 있는 소식이었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뉴스 매거진 계속됩니다. 매거진 건강 시간입니다. 요즘 안경을 쓰시는 많은 분들이 라식 수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라식 수술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나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은 위해서 오늘은 라식 수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레이스배 안과 전문의입니다. 라식 수술은 시력 교정 수술인데 안전하고 결과 또한 만족스러워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시술되고 있습니다. 라식 수술은 각막의 모양을 교정하며 안경 없어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수술입니다. 최근에는 라식 수술로 근시, 난시, 또 원시를 교정할 수 있습니다. 라식 수술의 이점을 보면 첫째로 짧은 시간 안에 시력 회복이 되고 가능하고 수술한 다음 날이면 벌써 시력이 좋아진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수술에 따른 통증은 거의 없습니다. 셋째로 아주 심하지 않은 근시의 경우에는 재발이 적습니다. 하지만 라식 수술의 단점으로 보면은 안구 건조증이 오래가고 회복이 잘 안 될 수 있으면서 밤에 운전할 때 시야가 뿌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난시나 근시가 심한 경우에는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안이 시작되면은 돋보기 안경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술 방법을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막을 얇게 잘라서 그 각막 편을 열고 나머지 각막에 레이저를 쏘면서 모양을 교정합니다. 그리고 각막 편을 다시 제자리를 덮으면 끝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대개 양쪽 눈을 동시에 수술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라식 수술이 가능할까요? 우선 이런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안경이나 렌즈 사용이 불편하거나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사람, 또 양쪽 눈에 시력 차이가 많아서 불편한 사람, 또 활동적인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인데 기본적으로 18세가 넘어야 하며 최근 1년간 안경 도수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라식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각막의 두께가 너무 얇거나 각막에 염증 또는 이상이 있는 사람, 안압이 높은 사람, 아니면 녹내장 환자, 그리고 예전에 눈을 다쳤던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시인 경우는 라식 수술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식 수술은 입원은 필요하지 않고 마취는 안약으로 눈에만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있는데 감량이 가장 심각한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라식 수술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수술은 아니므로 실력과 경험을 가진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라식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끝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에 그치며 세계 최대의 폭포인 브라질의 이구아수 폭포.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길래 한 번 다녀오신 분들은 한결같이 감탄을 금치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성영의 여행 가이드를 받으시면서 출발해 보시죠.
한미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세 나라를 경계하는 세계 최대의 폭포 이과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열대 밀림에 둘러싸여 수천 년을 묵묵히 흐르는 이과수강, 대지의 녹음에 휘말려 용소듬하며 물방울을 품어대고 3층 폭포의 그 악마의 숨통을 형성하는 300여 개의 크고 작은 물줄기에 4천여 미터의 길이에 또 80미터의 낙차, 이 세 나라를 경계하는 세계인의 선호도 1위, 꼭 한번 가보고 싶어 하는 이과수 폭포. 그러나 경제적인 여건, 시간 내기, 기후, 풍토, 정치 소용돌이 등 여행을 떠나는 것도 아쉬운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번 다녀온 사람은 침이 마르도록 설명해도 끝이 없다는 이과수. 과연 무엇이, 어떤 매력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지요?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의 극치 1억 2천만 년 전에도 이미 이과수는 현재 존재해 있었으며 또 원주민들은 성지로 신성하게 추앙받았고 마치 신과도 같이 여겨왔으며 16세기 중반에 아르발로에스 경이 여행 중에 발견하게 되었으며 1986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아르헨티나 측에 22만 5천 헥타르, 브라질 측에 17만 헥타르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동식물의 보호를 받으면서 또 생식물 연구에 주력하여 자연보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과수 폭포는 두 나라에서 볼 수 있는데 브라질에서는 그 폭포의 중간에 설치한 전망대에서 볼 수 있고 또 이 아르헨티나에서는 악마의 숨통이라는 가장 웅장한 장면을 바로 위에서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파라나강과 또 이과수 강이 세 나라를 경계하는 4km나 되는 세계 최대의 폭포. 신은 오늘날까지도 나약한 인간에게 이런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으로 때로는 충격으로 다가오고 또 때로는 용기와 희망을 안겨주는 엄청난 괴력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 포스도 이과수 지역에서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국경하는 파라니강을 좌측과 우측으로 포도스 반대편엔 이 파라과이가 자리에 사우스 이 에스텔 스테이트라는 도시는 두 나라를 잇는 우정의 다리로 결국 세 나라가 합해지는 지역에 세 나라 국기가 개양대에 걸려 그 우정을 다짐하고 세계에서 오는 뭇 관광객을 쳐다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듯합니다. 1.2km의 강 위에 놓인 산책로를 걸으며 한없이 흘러내리는 폭포의 물의 양과 심장이 머물 듯한 굉음, 또 시원함, 악마의 숨통이라 부르는 절경은 그동안 힘들게 했던 모든 여행의 과정을 한순간에 녹여주고 있으며 대단한 위력을 보트 투어를 통해 스릴 넘치는 폭포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자연과 인간의 싸움이 한바탕 벌어질 듯 합니다. 이과수 폭포는 주변에 아르헨티나 측에서 흐르는 실줄기 같은 많은 폭포들을 상징하는 곳과 또 이 감상하는 산책로와 정글, 크루즈 투어, 또 이 파라과이 쇼핑 투어, 또 이 삼바쇼, 베르토니 크루즈, 또 이빠이프 댐, 그 다음에 헬리콥터 관광을 통해 입체적인 관광을 할 수 있으며 이빠이프 댐은 1406m, 저수지 면적 1350제곱킬로미터, 또 이과수 폭포의 약 30배에 해당하는 매초 5만 8천 입방미터의 배출량, 70만 킬로와트의 발전기, 18대가 작동하면 1260만 킬로와트의 발전이 가능한 이집트에 있는 그 아스원 댐 다음으로 세계 최대 출력 발전소입니다. 파라과이의 발전의
그 절반의 소유권이 있는 엄청난 곳, 이런 진귀한 것들을 보기 위해 250여 개의 호텔이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멋진 폭포, 이곳은 세인들의 시야에서 멀어질 수 없을 것이며 역사가 다하는 날까지 살아 숨쉬는 산 증인으로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입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말이 있지요. 건강한 육체를 위해 운동을 즐겨하는 사람들의 단체인 시카고 체육회를 사람들 코너에서 만나보시죠.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시카고 체육회 김태훈 회장님께서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시카고 체육협회는 어떤 단체인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시카고 체육회는 그 1975년도에 그 창단하여 지금 16대에 걸쳐 17개의 경기단체들과 그 이사진들 포함해서 그리고 1.5세와 우리가 2세들을 주축으로 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생활체육으로서도 저희가 그 가입을 받고 또 많은 분들이 각 체육에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중앙기관 단체입니다. 네, 미주 체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히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미주체전은 매 2년마다 각 스테이트를 돌면서 하고 있는데요. 보통 한 3,000에서 5,000 그 선수, 임원 가족들이 모여서 스포츠를 통해서 자기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또 우승의 목적도 있지만은 3,000, 5,000이면 작은 인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교포사회에서 이렇게 많은 선수 임원들이 모여서 모을 수 있다는 또 주류사회도 알리고 그걸 통해서 1.5세들은 또 친구들도 사귀게 되고 아주 좋은 그 체육 행사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시카고에서는 선수단이 한 몇 명쯤 참여합니까? 시카고에서는 그 선수 임원 그리고 가족 해가지고 보통 200에서 300명 정도 네. 가고 있는데 올해는 한 300명 정도 갈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어디서 합니까? 올해는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주 환경이 좋은 데서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견학차 한번 갔는데 그 경기장이 그 바닷가도 좀 보이고 네. 아주 경관도 좋습니다. 예, 뭐 체전도 하고 아주 관광도 하고 참 좋은 기회겠네요. 네, 그럼요. 그리고요, 체전에 참가하려면 운동선수처럼 운동을 잘해야 됩니까? 아니면 취미 삼아 하는 정도로 즐기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꼭 운동을 잘해야지만이 간다면은 제가 체육회장을 못하죠. 그러세요? 네, 물론 한국에서 운동 선수들도 많이 참가를 합니다. 네. 한국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서 운동을 프로로 했던 사람들 많이 참가를 하는데 그 이외에 또 생활체육으로서도 예를 들어서 마라톤 같은 경우는 연령별로 나눠지기 때문에 70대까지 있어요. 네. 그분들도 또 생활체육으로 참가해서 또 평생 걸어보지 못한 금메달도 걸어보고 네. 또 그런 별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한인들의 잔치에서 같이 합류해서 같이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금방 마라톤도 종목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네. 거기 체전 종목이 올림픽 경기 종목하고는 좀 다른 비올림픽 종목도 같이 포함되어 있나 봐요. 비올림픽 종목은 체전에서 규칙은 없어요. 네. 없고 마라톤은 육상에 이제 속해 있는 한 종목이죠. 네. 물론 체전에는 육상으로 해서 100m, 200m, 네. 넓이대회, 네. 그리고 1000m 개주 같은 것도 많이 하고요. 네. 체전에서 마라톤도 이제 파이널 마지막 날에 이제 그걸 행사를 하는 거죠. 체육회에서 5종목에 이상이 되면은 시합이 이루어집니다. 네, 네. 그렇습니까? 네. 그럼 총 우리 시카고에서 조인하고 있는 종목은 몇 가지입니까? 지금 시카고에서는 17개 전부 다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창 동계 올림픽에 대한 유치를 아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네.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2010년에는 이제 캐나다
그 밴쿠버 사귀었는데 그때 평창에 같이 경선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근소한 차로 그 평창이 이제 안 됐지만은 이번에 다시 재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2월 12일부터 17일까지 그 IOC 의원들이 평창에 옵니다. 네. 평창에 오게 되면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미주에서도 각 체육회에서 재미대한 체육회를 통해서 그 재미대한 체육회를 또 이끄는 그 회장님이 시카고 장정현 회장님인데 전국으로 해서 공무원이 나가서 그 사인회 해달라는 저희가 그 요청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또 우린 시카고니까 더 모험을 보여서 네. 예, 열심히 이번 체육회 30일 날 이사회를 통해서 그 시작을 해서 일주일간 서명을 해서 그 한국으로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 가면은 그때 평창에서 그 의원들이 오면서 그런 사인도 다 보고 홍보 차원에서 네. 예, 도울 수 있는 게 뭐 그 길이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짧은 기간이지만은 열심히 그 사인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겨울철에 인기 있는 스노우보드 강좌를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자세한 정보를 좀 주시겠습니까? 스노우보드 협회 회원들이 한 80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생활 체육으로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그 저희가 가입을 받으면서 2월 4일 날 그 알파인 밸리 스키장에서 그 스노우보드 박상남 회장님을 주축해서 네. 그 강습을 합니다. 네. 그리고 무료로 네. 무료로 이렇게 해주고 또 라이드도 같이 해주고 네. 물론 그 리프트와 그 장비 대여는 본인이 해야겠지만은 아주 좋은 기회 같아요. 인사 말씀 한마디 하시죠. 네, 지금 체육회가 작년 한 해 동안 또 이렇게 미주 축구대회 같이 겹쳤었거든요. 미주 축구대회 또 독일 월드컵 응원 후원회 그런 결성하면서 사실 짧은 시간에 그런 행사를 한다는 건 쉽지는 않았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월 24일 수요일의 뉴스 매거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